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북지사 출마를 저울질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장고 끝에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보 공천이 유력해졌습니다. 주영광 기자입니다. 곽상원 변호사가 입장문을 통해 오는 2월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곽 변호사는 6월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역동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마를 준비해왔지만 분열을 피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경쟁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변호사는 지난달 민주당 동남 4군 지역위원장을 사퇴하고 중앙당의 충북지사 출마를 위한 검증을 신청해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었습니다. 곽 변호사의 불출마로 어제 마감된 민주당 충북지사 공천 신청자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1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론에 대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노 전 실장의 공천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충청북도가 있게까지 중요한 역사적 고비고비마다 도민들과 함께 해왔다는 경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사파전이 확정됐습니다. 4년 전에 이어 재도전하는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차관과 민주당을 나와 국민의힘에 입당한 모재세 전 의원, 서울 서초에서 3선을 지낸 이해운 전 의원과 김대중 정부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4선의 김영환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노영민 전 실장은 당내 경선 부담 없이 사실상 본선으로 직행한 반면 국민의힘은 4명의 예비 후보들이 공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세종시장에 출마할 예비 후보 4명이 추려지면서 세종시장 자리를 두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3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 시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세종시장 출마를 위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세종사당 건설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여러 현안들이 놓여 있다며 현안 해결은 물론 도시 전문가로서 세종시를 최고의 명품 도시로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시민을 위한 공약을 통해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저희 당이 좀 불리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후보자의 개인적 역량이나 또 정책, 공약 이런 걸 통해서도 경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 인선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최민호 세종시당 위원장과 성선재 세종미래포럼 이사장, 송광영 전 건양대학교 겸임교수 등으로 압축됐는데 한 명은 비공개로 예비 후보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모두 4명이 공천 경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경선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선이 있다면 기꺼이 경선을 통해서 제가 공천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공천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선거사무소 개소 등을 통해 선거전에 뛰어들 예정이고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본선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인구 50만 명이 넘는 도시에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연구원 설립을 위해 특례시 지정을 추진했던 청주시가 반색하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인구 85만의 동합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추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체 연구원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의 속도를 낼 수 있고 일관된 시정 방향을 유지하려면 자체 연구원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비록 충청북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반대로 무산이 됐지만 두고두고 아쉬움을 나타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의 수건이 풀리게 됐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자체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청주시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은 한 해 평균 120건에 달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외부 용역의 상당수를 자체 연구원에서 맡게 되면 용역비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도시행정과 교통, 바이오 분야가 청주시 연구원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조그맣고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용역들은 우리 싱크탱크를 하면 신속성, 적시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자질구레하지만 모이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 절감도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통합시 세청사를 준비 중인 청주시로서는 관련한 다양한 용역도 자체 연구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준비 과정을 거쳐 6개월 안에 청주연구원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예관 신규식 선생 순국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닻을 올렸습니다. 문중을 넘어 학계 지역사회가 선생의 역사적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80년 청주시 가덕면 인차리에서 태어난 예관 신규식 선생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습니다. 선생이 상해에서 세운 동제사와 박다락원은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산실이 됐고 대동단결 선언은 국민주권을 주창함으로써 임시정부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한국 독립운동사를 선도한 인물이지만 그는 아직도 무국적자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 신규식 선생 순국 100주기를 맞아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이 선생의 고향이자 초혼묘가 자리한 인차리에서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예관에 무심했던 학계와 문중, 지역사회가 각성하여 그의 고뇌와 활동을 실사구시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정당하고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평생 선생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온 외손자 민영백 씨는 예관의 자주 독립과 통합정신 계승을 위해 배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집안에서 받았던 교육이 우선 스스로 잘못된 것을 깨우쳐야 된다. 그리고 남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일이 중요한 거고 그러려면은 배워야 된다. 추진위는 오는 9월 신규식 선생 순국 100주기에 맞춰 학술대회와 전집 발간 등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일대 산동 신시라고 하는 이 가덕면, 낭성면, 미원면 일대에 대한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을사늑약에 분개한 나머지 자결을 시도하다 눈을 다쳐 선글라스로 눈을 감추고 그래서 흘겨본다는 뜻의 예관이라는 호를 갖게 된 신규식 선생. 순국 100년 만에 그의 고향에서 역사적 재조명이 시작됐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주에는 과거 증기기관차의 연료로 쓰인 물을 공급하던 급수탑이 있습니다. 충북선에는 단 한 곳만 남아있는데 충청북도가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등록문화재 등재를 예고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1928년 조치원과 충주를 잇는 충북선이 개통될 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충주시 봉방동에 위치한 급수탑. 당시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던 시설입니다. 물을 가열해 발생한 수증기 압력으로 바퀴를 굴리던 증기기관차는 연료가 금방 바닥나기 일쑤여서 역마다 조성된 급수탑을 들려 10분 정도 물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디젤 열차가 도입되면서 급수탑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됐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져 지금은 단 한 곳만이 남았습니다. 과거 충북선 구간 내에 남아있는 급수탑으로는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일제강점기의 어떤 근대 산업시설이나 이런 걸 살펴볼 때 남아있는 유일한 자적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7년 전쯤 이 급수탑의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충주철도청 퇴직자 모임인 철호회에서 근대 문화유산 등재를 요청한 겁니다. 최근 충청북도가 2020년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이 급수탑을 등록문화재로 등재 예고했습니다. 최종 등록 여부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에 결정되는데 등재되면 충북도 첫 등록문화재로 이름을 올립니다. 충청북도는 이변이 없는 한 등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구충주역 급수탑이 충주를 대표하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 청구되는 도시가스 요금을 연체료 없이 석 달씩 유예할 수 있고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12월까지 균등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 이후에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이 8번째 조치입니다. 청주시가 오는 15일까지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해 단속을 벌입니다. 청주시는 최근 언론에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농지 이용 시설의 태양광 발전 시설 부정 사용과 농막의 목적 외 사용 등 집중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태양광 시설의 경우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